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방정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방정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분도 참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우리 성동구 사시는 우리 방정호님, 이분도 범상치 않습니다. 네,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면접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 한번 풀어봅니다. 저는 20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면접에서 제대로 붙은 회사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 안 가리고 지원 많이 했고 서울이 아닌 안산, 하남 경기권 지역도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안산에서 제조업 2년가량 면접받고 저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거짓말 안 치고 면접만 3년 봤는데 현재까지도 처참한 면접 광탈 결과에 질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격증 없고 무경력 무스펙이어도 콜센터도 잘 붙습니다. 근데 전 아닙니다.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노이로제가 이젠 걸립니다. 최근에 시설관리 용역회사 딱 한 군데 최종 합격한 거 한 곳 빼고 면접 보면 최종탈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서류탈도 많았지만 면접관들이 면접에서 사람을 많이 가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회사라는 곳은 군대랑 생활환경이 비슷했습니다. 회사도 상호 수직적인 직급제 환경에 윗상사들 다 있고 아래 사람끼리도 짬밥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군대 운전병 할 때도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송관이 배차를 저에게만 안 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영예배차 나가고 운전을 하는데 선임한테 육두문자도 왕창 먹었습니다. 처음에 취직했던 안산의 FPCB 회사에서는 잠도 안 재우고 2조 2개대로 이식키는데 여긴 야간에도 공장 가능합니다. 이상한 게 사무나 연구직들은 아웃소싱으로 안 쓰면서 제조업 부서는 아웃소싱을 통해서만 고용합니다. 2년 광탈하고 붙었던 회사인데 제이추노 심한 적층 부서로 저를 집어넣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심한 군대 문화 분위기에 적응 못하겠더라고요. 직급도 같은 사람들이 명령어조로 청소기 하나 던지더니 공장 내에 저희 부서 50평짜리 바닥 밀으라 하더라고요. 선임자랑 따로 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다른 제조업 공장을 추천하더라고요. 두꺼운 풀 방진복에 야간 입시 2조 2교대 입식 근무. 와, 엄청나게 빡세더라고요. 제가 뽑혔던 부서도 2년 일한 사람이 힘들다는 사유로 퇴사한 부서를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도 270만원입니다. 그 뒤에 자동차 하청도 아웃소싱통에 입사했는데 여기도 일강도 장난 아닙니다. 페이같이 생긴 조그만 부품을 하루에 물량 1200개 뽑아야 하고 제 라인은 퇴사자가 있던 라인이더라고요. 여기 다닌 뒤로 현재 제 다리도 불치병 걸려 아작났습니다. 이런 추노 기업들을 2년 강찰해서 들어갔더니 믿기지가 않는군요. 무슨 먼 놈의 공장 면접장에 지원자들은 떼거지같이 북적거리는지.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받던 시설관리라는 회사도 면접관 3명 동시에 임원 면접이더라고요. 이거 무슨 면접장 들어가자마자 환세 치호전 게임 사정들 3명 동시에 처치하는 시험 보는 분위기에 압권이더라고요. 제가 무경력이지만 자격증 있으면 솔직히 시설관리 영역 정도는 뽑아줘야 되지 않나요? 본사 소속 정규직 직역만 면접관들이 재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도 면접관들이 지원자 수준 엄청 재더라고요. 면접관들이 사람 뽑을 때 말솜씨, 인상, 분위기, 성격, 전공, 역량 지원자들의 모든 것을 고려하고 채용합니다. 최근 면접 본 손해사정사 전문직 중소기업에선 연애 경험, 친구 숫자, 이런 거 사적인 영역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인데 사기업처럼 면접 보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손해사정사는 세무사 같은 자영업 형태가 아닌가요? 전산회계, 자격증만 따서 일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 지원도 보통 면접 사기업같이 까다롭게 보나요? 시설관리 면접 보기 전에 콜센터도 면접 봤습니다. 콜센터에서조차 저라는 사람을 꺼려 하더라고요. 집 근처 콜센터 2군데도 최종탈했습니다. 콜센터에 대해 알아봤는데 콜센터는 무경력에 텔레마케터 자격증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면접 잘 붙더라고요. 또 이해 안 가는 것은 서울도 변제리 지역 용산 같은 데는 시설관리 지원자 경쟁률이 적습니다.
4호선 안산 갈아타는 라인이 힘들어서 그런지 사람이 덜 몰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변두리 지역이나 뭐라도 추도하더라고요. 첫 번째, 퇴사자가 많은 라인이나 부서만 배정한 이유가 뭔가요? 두 번째, 면접관들이 지원자를 보는 기준이 실제 일하는 거랑 상관성이 있나요? 세 번째, 뽑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면접은 부르는 면접관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본인 문제를 좀 모르는 것 같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방정원님, 제가 봤을 땐 스피치 학원을 이미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면접에서 아웃당한다는 거는 본인이 면접 문제가 심각한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과연 스피치 학원 가더라도 이분이 개선을 할까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이분이 무슨 대기업이나 괜찮은 데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팔다리에 달려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런데 이런 데서 자꾸 면접 보면 까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뭐 말을 잘하고 뭐 눈빛이 뚜렷하고 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모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걸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용역회사가 뭘 그렇게 많이 봅니까? 몸으로 때우는 직업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많을 텐데 특별한 스펙이 없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냥 사지 멀쩡하고 시키는 말 잘 듣고 묻는 말에만 대답을 잘하면 끝이에요. 뭘 여기서 면접을 볼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용역회사 담당자면 우리 방정원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뭐 다른 데서 일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른 데서 일했는데 오래 한 건 아니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냥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만 잘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면접 볼 때는. 면접 볼 때는 있잖아요. 묻는 말에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괜히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딱딱 얘기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뭐냐, 면접 볼 때 자꾸 자기가 뭔가 없어 보이면 이것저것 갖다 붙이거든. 근데 그게 다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 혹시 다닌 지 얼마 됐습니까? 여기 말고 뭐 다른 데도 일한 적 있나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용역 일하면 뭐 사람들한테 좀 갑질 같은 것도 당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아예 상관없습니다. 저 밑에서 뭐 시키는 말 잘하고 뭐 그런 거 당해도 이겨낼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신 있게. 여기서 일하다 보면 그 빨간 날도 못 쉬고 주말도 못 챙겨 먹는데 상관없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거든, 교대 근무하면. 보안업체는 시설관. 왜냐하면 시설관이나 보안업체나 365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명절도 못 챙겨 먹고 주말에도 나와야 돼요. 이거 일해본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그 질문을 꼭 합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면 뭐 주말에 못 쉬는데 상관없어요? 물어보면 저 상관없습니다. 뭐 평일날 쉬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딱딱 얘기하는 게 중요하거든. 이 친구 그럼 뭐 시키면 잘하겠구나. 그러면 써주는 거예요. 님 어떻게 대답했길래 자꾸 까이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면접까지 간다는 거는 적어도 서류는 안 까인다는 얘기네. 특별한 거 안 물어봅니다. 아니, 용역회사가 몸을 하는 일이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 하는 일, 시키는 거 하는 일. 뭔가 시설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점검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거 시키는 거 바로바로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런데 떨어진다는 건 이분이 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동문서답한다거나 엉뚱한 얘기한다거나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제대로 경청을 못한다거나 아니 말할 때 토를 단다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본인만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시설 관리는 절대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저것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력서 보고 물어볼 겁니다. 이력서 보고 사는 데가 성동구인데 그럼 여기서 집까지 얼마나 걸려요? 물어봅니다. 이거. 왜냐하면 출퇴근 오래 걸리면 여기서 오래 일하기 힘들거든요. 이력서 보고 집이 여기인데 여기 뭐 타고 왔습니까? 물어보면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얼마나 걸리던가요?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출근하려면 저희가 9시인데, 한 8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뭐 좀 더 서둘러서 준비하면 상관없으니까 저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안 그래요? 뭐, 이렇게 떠보는 질문들이 있어. 여기 일하다 보면, 뭐, 급여적인 부분이나 처우적인 부분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크게 바라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다 알아보고 온 거기 때문에, 뭐, 급여적인 거 크게 바라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뭘 그렇게 많이 따집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장원님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말귀를 몰아도 먹는다는 거예요. 꼬리 질문하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냐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구나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자격증 왜 취득에 종강 안 맞는데 그럼 물어보면 대답하면 돼. 이 자격증은 왜 취득해? 혹시나 이거 따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땄습니다. 얘기하면 돼요. 이 자격증 왜 취득했냐? 이거 따면 좀 왠지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도 남는 김에 하나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관 할 말 없어. 안 그래요? 그렇군요. 넘어갑니다. 이건 압박도 아니야, 이거는. 왜냐하면 시설 관리가 전공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전공하고 전공이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면접 간다라고 티키타카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티키타카를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면접이 무슨 사람들이 세워놓고 이렇게 빡세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 편하게 만들어준 것도 많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해야 돼. 능수능란하게 얼굴을 보면서 아이 컨택 하면서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냐 못하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많아. 나이 어린 친구들 중에 이런 대화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방구석에서 이제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사람 안 만나다 보니까 얼굴 보고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거 안 되면 좀 힘들거든, 일하면서. 답답하단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상당수 우리가 사람끼리 일을 하는 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전달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시설 관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일 자체가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인수인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서로 전달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교대 근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답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퇴사자가 많은 라인이나 부서만 배정한 이유가 뭔가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너 나가 이겁니다. 본인이 찍혀가지고 본인이 있잖아요. 그 관리자한테 찍혀가지고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게 빡센 라인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 때문에 못 자르거든요. 정규직 못 자르기 때문에 보통 정규직을 자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빡센 라인으로 보내면 됩니다. 빡센 라인으로. 퇴사자가 많은 버티지 못한 라인으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만들어서 자기 발을 나가게끔 하는 게 이런 방식이에요. 예.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넌 아니겠다. 근데 정규직이기 때문에 자를 수는 없어. 자를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스스로. 넌 여기 도저히 버티지 못할 것이다. 왜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못 버티고 나갔거든.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자, 1번 다음 됐죠? 자, 2번. 면접관들이 지원자를 보는 기준이 실제 일하는 거랑 상관성이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면접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사람이 일을 할 줄 아냐, 할지 모르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일은 뭐 하다 보면 다 느는 거고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큰 것만 아니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막 전문적인 난이도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 는단 말이에요. 로테이션 돌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과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대화가 통하냐, 직원들끼리 잘 융화될 수 있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친구 몇 명, 친구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면 돼. 좀 거짓말 치면 됩니다. 연애해봤자 연애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헤어졌다 하면 되지 뭐. 구라도 좀 쳐야 됩니다 이게. 좀 능추스러움도 필요합니다 이게.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하는 건 무슨 상관이냐. 일하면서 사람들끼리 대화 안 합니까? 얘 이야기 주고 안 맞나요? 사회성이나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직장이 사회성을 띠는 곳 아닙니까? 왜 별개입니까? 님 사회에서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 직장은 사회 아닙니까? 사회 일부분 아닙니까? 그럼 사회성을 띌 수밖에 없어. 안 그래요? 아니 본인 프리랜서입니까? 아니 그 사회성이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 남이 아니라 직장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사회성은요, 친구의 그 사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란 조직에 들어갔을 경우에, 직장이란 조직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살아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적당히. 뭔가 반대로 알고 있네, 안 그래요? 반대로. 또 나왔네, 또 병 터졌어, 저 사람, 진짜. 아, 나 참. 아무튼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관성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면접관들 보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하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업무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대화에 문제가 생기면 업무 전달도 안 되고 지시도 못 내리고 묻는 말에 따르지도 못해요. 그럼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뽑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면접 보는 면접관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뽑지도 않을 거면서요? 뽑지도 않을 거면 면접 자체를 안 하죠. 뭐하러 그분들 귀찮게 사람 만나면서 대면하면서 대화 나눕니까? 그것도 나름 노동력인데. 모든 면접은 뽑으려고 하는 거네, 뽑으려고. 뽑지도 않을 거면서 하는 면접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 면접에 합격을 했잖아.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뽑힐지 모르는데, 아, 이 사람 안 뽑힐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뽑히더라도 그냥 넣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본인 생각만 하죠, 본인 생각만? 와, 참. 난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뽑지도 않을 거면서 면접 보는 면접관이 이해 못하는, 그걸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이해 못하겠는데? 아니, 방자원이 잘 들으세요. 님 면접 태도에 문제가 많다니까. 이거 안 고치면 못 들어가요. 본인이 그걸 몰라. 내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본인이 말투나 행동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거 못 고치면 일 못합니다. 그동안 많이 숱하게 좌절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못 느끼겠습니까? 왜 다른 분들은 다 붙고 본인은 왜 못 붙죠? 그 사람이랑 나랑 크게 차이 나는 거 없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본인 면접 자세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 본인은 문제가 없고 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가 있습니다. 몇 번을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면접 자세를 못 고쳐 먹으면 못 들어갑니다. 방정환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숱하게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는 건 문제가 큽니다. 보통 면접까지 가면 아무리 못해도 3개 중에 한 군데 무조건 붙습니다. 다 붙는 경우도 있고요. 면접을 여태까지 몇십 번 봤는데 한 군데도 붙은 게 없다는 건 정말 신기하네요. 보통 아무리 못해도 확률이 한 30% 이상은 될 텐데 더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 붙어도 그 중에 어디를 갈까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나가리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본인처럼.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드문 일이 많이 발생할까? 남들한테 없는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질까? 그럼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면접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하는 답변이나 태도나 자세나 다 문제가 있어. 혹시 죄송한데 면접 볼 때 정장 입고 갔습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방정원님. 면접 갈 때 정장 입었어요? 아니면 따로 입었습니까? 아니, 머리를 좀 정돈하고 갔으면 그냥 갔습니까? 아, 정장요? 그럼 이제 옷은 문제가 없네요. 예? 청바지에 상의는 전장이라고요? 아니, 정장이면 다 정장이지. 왜 청바지를 입습니까? 아니, 정장 세트로 샀을 거 아니야. 바지 있잖아요. 정장 바지. 한 세트로 사지 않습니까? 아, 왜 청바지 왜 입어요, 청바지를? 아, 그래도 입는 게 좋아요. 아니, 정장 입으면 안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있어.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아니, 거기서 입지 말라고 해도 시킨 대로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야 첫인상이 중요하다니까. 아, 그게 아니라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그냥 정장 입고 오라면 정장 깔끔하게 입고 오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됩니다. 이걸로 깎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뭔가 깔끔한 인상을 심어줘야 돼. 일하고 나서 좀 더러운 걸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하게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 길면 좀 자르고 그리고 자세 같은 것도 좀 해야 돼. 자세도 있죠. 꾸부정하면 허리도 또 딱딱 피고 허리도 피고 자세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리고 대답 같은 것도 좀 연습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님 좀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 같은 대답도 연습을 하고 사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면접을 보더라도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 물어봅니다. 정말 뭐 대기업이나 큰 기업 아닌 이상은 그냥 이력서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주소 물어보고 가족관계 물어보고 회사 경력 물어보고 자격증 물어보고 그리고 뭐 집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 뭐 타고 왔냐 아니 여기서 일할 수 있겠냐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겠냐 우리 월급 이 정도 나오는데 괜찮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님이 어디 대단한 데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면접 보는 게 막 그렇게 난이도가 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방장원님. 니 면접 연습해야 돼요.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쳐 먹어야 됩니다. 자세 같은 것들. 대답 같은 것도 고쳐야 돼요. 정 안 되면 스피치 학원 가가지고 돈을 줘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스피치 학원 가서 고쳐질까, 이분? 손해사정사가 무슨 전문직입니까? 아니, 손해사정사가 무슨, 무슨 전문직이야. 그냥 그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그 파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무슨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보통 보험회사들은 정장을 꼭 입어야 됩니다. 네. 정장 입어야 되는데, 보통 보험회사 직원들 보통 보면 이제 와이셔츠나 이제 정장 차림 아닙니까? 왜냐면 고객들한테 깔끔한 인상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보통 정장 입고 다니잖아요. 머리 단정하게 이제 왁스 같은 거 정돈해가지고.
애초에 님은 그 손해 사정사고가 안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님은 손해를 고객들한테 더 많이 끼칠 것 같아. 세무사는 자영업이기 전에 전문직이 맞습니다. 전문직인데 보통 이제 그 법무법인 이제 세무법인 같은데 이제 고용되는 경우도 있고 월급쟁이로 아니면 나중에 차리는 경우도 있죠. 예. 아무튼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그런 거 다 놔두고 잘 들으세요. 방정원 님 면접 태도에 문제가 많아요. 면접 태도. 이거 못 고치면 면접 통과 못 합니다. 님이 일하는 그 면접 장소에 면접관들이 절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 누구나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거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눈도 잘 맞추고 그리고 정장 입었으면 정장을 딱 맞추세요 그냥. 무슨 정장이 청바지야. 본인 교수도 아니고 왜 그래요. 취업 준비하러 온 사람이. 내가 봐도 딱 정장에 청바지 입고 오면 본인 혼자서만 이제 청바지 입고 오면 아 전반은 걸러야겠네. 정말 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네. 이런 생각 딱 가질 것 같은데. 거기도 말까지 이상해. 아 얘는 노답이네. 아 캐주얼 정장이라도 정장 상하에 있잖아요. 그냥 와이셔츠하고 그냥 딱 맞추란 말이에요. 고집 피우지 마 제발. 고집. 그놈의 고집 때문에 본인 인생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본인이 고집 피워가지고 잘 된 게 없잖아요. 그럼 본인이 뭔가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참, 뭐, 자기 맘대로는 자기 맘대로. 여러분, 이분은 약간 좀 어떤 느낌, 벽 보고 대화한 느낌, 벽 보고 대화한 느낌.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도 자꾸 자기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이대로 하면 또 안 끝납니다. 그냥 제가 할 말만 하겠습니다. 본인의 면접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말투, 그리고 대답한 요령, 자세, 그리고 면접 복장, 이거 계산 안 하면 절대 못 붙습니다. 이거 계산 안 하면 계속 못 붙어요. 본인 손해입니다.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소연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미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면접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고치세요. 냉정하게. 고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치면. 이거 안 고치면 님 설령 회사에서 뽑아준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또 사람들하고 또 문제를 일으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고치시기 바랄게요. 정말로 꼭 고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